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5월의) 물가 상승이 4월에 비해서는 1%, 1년 전에 비해서는 8.6%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이 정점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희망을 꺾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커진 데이터입니다. 주식시장 크게 내려갑니다. 가솔린 값이 비싸지자 국세청은 세금 보고 당시 마일리지 요금 인상을 이례적으로 또 올렸습니다. 올해 두 번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LA에서 열린 미주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대표자들에게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까이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참가자들에게 선사한 선물 보따리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첫 번째 공개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센터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처형당할 만하다는 말을 했다는 보좌진,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는 부정선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증언 등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의사당 폭동 사건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는 말 등 9개의 주장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또 다른 총기 규제 법안인 레드 플래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뉴저지와 워싱턴주가 지역구인 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 규제안에 찬성을 했고,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영킴 미셸 스틸 의원은 총기 규제안에 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질병통제국이 외국 비행기 여행객에 대한 코비드 음성 반응 요구를 곧 없앨 것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을 소련 제국 초대 황제인 피터 대제에 비유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리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자국의 탄약이 바닥나서 서방 세계 무기에 의존해 화력 좋은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는 어제 의사당 폭동 청문회, 첫 번째 청문회에서 증언한 의사당 경관의 모습이 보입니다만, 오늘 저는 더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경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경제 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합쳐보면은 지금 내가 물건을 살 때만 느끼는 건가? 그런 것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얼만큼이나 물건값이 올랐다고 하나? 그 지역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는 오나 보다 하는 마음의 대비라도 해야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5월 달에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이 1년 전에 비해서 8.6%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8.3%니까 전문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 당시 12월, 그 당시에 그 해의 12월 이후에 최고의 상승률입니다. 4월 달에는 8.3%였거든요. 이번 전문가들이 5월 달에도 그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예상했었던 그런 것이고, 한 달 전인 4월에 비해서는 5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1%, 전문가들은 0.7% 한 달 사이에 물가가 오르겠지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3월 달에 비해서 0.3%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이 4월 달에 비해서 1%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이게 물가 상승이 정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물가 상승에는 이제 두 가지 크게 있죠. 많이 변동을 하는 식료품과 에너지 이런 것들은 꼭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좌우되니까요. 또 코비드 19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것과 따로 떼서 핵심 코어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코어 인플레이션은 모든 정말로 자주 변하는 휘발성을 뺀 것보다는 조금 낮죠. 그래서 핵심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와 식료품 그 인플레이션을 뺀 것은 1년 전보다 6% 예상은 6% 상승했고 그리고 4월보다는 0.6%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1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8.6% 올랐는데 아주 그 식료품과 에너지 같은 휘발성인 것을 빼고는 6% 상승했고 한 달 전에 비해서는 다 합치면 1%좀 휘발성인 그런 그 지수를 빼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그 나은 셈이죠. 0.6%입니다. 이것은 4월 달하고도 그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식료품 값과 이 휘발유 값이 치솟으면서 4월보다 이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건 뭐 백악관이나 연방준비제도의 도전이고 일반인 모두에게 여러분과 저 뭐 밖에 나가면 뭐든지 다 돈이잖아요. 사야지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뭐든지 그런 모두에게 도전이고 가솔린 값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료품 값은 한 달 전에 비해서 1.2%가 5월 달에 상승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1년 전에 비해서 장 보시면 얼만큼이나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전국 평균으로는 또 식료품도 식료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10.1%가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한 달 사이에 3.9%나 올랐잖아요. 1년 전에 비해서는 34.6%.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가 다 속합니다. 뭐 집을 데우는 거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요즘 이미 캘리포니아주도 에어컨을 쓰고 계시는데 그리고 뭐 가솔린 다 그 난방비까지 포함이 되는데 원유값의 경우는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6.7%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띠리링 전화가 오면 랜드로드입니다. 집세 내시는 분 좀 바꿔주세요. 렌트비 상승하는 거죠. 렌트비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때도 한 3분의 1 정도 수입의 그 정도를 떼놓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의 3분의 1을 렌트비가 차지합니다. 아주 그 비싼 거잖아요. 로스앤젤레스 인근 이제는 뭐 싼 곳 비싼 곳 합쳐서 $2,000가 넘었다고 하는데 평균 그런 아파트비 그 한 달 렌트비가 한 달 사이에 4월부터 5월 사이에 0.6% 렌트비가 올랐습니다. 1개월 상승으로는 뭐 최근에 가장 빨리 오른 것이고요. 1년으로 하면은 5.5% 상승. 이것도 1991년 몇십 년 전입니까? 2월 이후에 그해 2월 이후에 최고로 높은 상승률인데 지역에 따라서 도시 사람들이 많은 곳은 이것보다도 상승폭이 더 높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행을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니까 항공료 12.6% 올랐고 중고차와 트럭 1.8%, 뭐 우유 많이 마시잖아요. 또 우유로 만든 치즈 같은 것도 2.9%.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불러드린 것은 인상폭이 조금 높은 물가입니다. 자동차는 그동안에 이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에 아주 그냥 뭐 그 전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조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3개월 동안 특히 이제 중고차 값 같은 거 내려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1년 전에 비해서 중고차 값도 16.1%가 상승했습니다. 5월 달에 새차 가격은 4월 달에 비해서 1%가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 다 올랐잖아요. 물가가. 결국은 뭐 연준이 몇 번의 이자율을 올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이제 내려가겠네 하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희망을 품었던 전문가가 있고 그 이후에 경기 침체는 어차피 2024년 그 전에 온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후자 쪽으로 5월 달에 이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은
후자 쪽으로 미국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임금 상승률은 5월 달에 4월 달에 비해서 0.3%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물가 상승이 한 달 전에 비해서 1%가 늘어났으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오히려 뭐 0.6에서 0.7%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실제 소득은 12개월 개월이래요. 12개월 1년 전에 비해서는 3% 오히려 봉급이 올라도 평균 봉급이 3%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는 또 보니까 6월 달에 소비자의 그 정서도 무척 중요하잖아요. 심리적인 그런 그 잠정적인 지수가 5월 달에는 뭐 100을 기준으로 할 때 58.4 한 달 전에 그래서 5월 달에 50.2%로 굉장히 많이 내려갔네요. 전반적인 심리가 줄어들면은 심리가 악화되면은 이거 뭐 좀 안 되겠는데 저축을 조금 해야지 되는가 하면서 소비를 줄이게 되죠. 무슨 뭐 내구재, 뭐 냉장고 아니면 뭐 김치 냉장고 이런 것을 큰맘 먹고 요즘 캐시가 그래도 아직은 조금 있으니까 사야지 하셨던 분들이 주춤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요. 현재도 빨간색이죠. 당연히 S&P 500,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전부 마이너스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한때 그 다우 지수가 700포인트 이상 내려갔고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695.34포인트 마이너스, 나스닥은 387.13포인트 굉장히 큰 폭 내림세죠. S&P 500 지수도 지금 101.13% 13포인트, 101.13%면 다 내려가고도 0.13%가 내려갔다는 거죠. 101.03포인트가 지금 나스닥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연준이 이자율 얼만큼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계산을 계속 이제 해봐야지 되는데 가솔린 값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 가솔린 값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국 평균적으로 $5가 넘었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거의 평균 레귤러 가솔린 값이 $7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6.45니까 LA 카운티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이미 $7가 넘었다는 얘기고요. 오렌지 카운티가 조금 낮습니다. 평균 갤런당 $6.41니까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가솔린 비싼 지역, 가솔린 비싼 주유소에서는 $7짜리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솔린 값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리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하나 경기 침체를 계산하는데 예측해 보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11번의 경기 침체 중에 당연히 그 1945년 2차 대전 이후입니다. 11번의 경기 침체 가운데서 10번은 이렇게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때에 경기 침체가 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전자제품, 뭐 자동차도 그렇고 세탁기 같은 그 아주 큰 상품, 비싼 상품을 사려고 하셨던 분들이 일단 그 주춤하고 미국은 소비가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경기 침체가 되는 그런 그 이유가 하나씩 보태지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요. 그 당시에 이제 막 금융위기 있고 뭐 파생 상품이 있고 언더워러 주택과 뭐 이런 것들 포크로저 막 늘어나고 기술주들 팍팍 그 수그러들고 할 때 그런 때 가솔린 값이 오늘 지금 현재의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다 계산하면 $5.44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그때만큼은 안 갔다는 얘기는 됩니다. 그런데도 항상 그 소비자의 심리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경제에서. 그래서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1984년 이후에 처음으로 대부분의 미국의 유권자 또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물가 인상이 이렇게 큰 관심사였던 적이 1984년 이후에는 처음이고 또 가장 평이한 그 여론조사기구 퓨 리서치가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에 10명 가운데 7명이 그 정도로 70%가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문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과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가솔린 값의 경우는 좀 그 장거리 운전을 하셔야지 되는 그런 부분, 도시 인근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척 그 중요하게 되죠. 그게 바로 정치와 연관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도시 인근의 표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특히 그렇고, 그런 것은 2020년도에 민주당이 하원을 다수당으로 확 그 뭐 몇십 표 차이로 확보를 했을 때, 그때도 역시 도시 인근의 표가 주요했는데, 이번에 가솔린 값이 이렇게 늘어나면 어느 정도 준 장거리를 운전을 해야지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지금 집권당 아래에 가솔린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계속 무슨 어떠한 경제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뭐 미시건이라든가 오하이오주라든가 위스콘신, 아주 뭐 대단한 진지한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이런 곳에서 가솔린 값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역사가 어떤 그 지침이 된다면 날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좋지 않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이기도 하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총기라든가 낙태 쪽으로 차라리 민주당은 신경을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것은 어떠한 미국의 상징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지, 일반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니 해도 경제야. stupid. 이런 얘기요.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인플레이션이야. stupid.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국세청이요. 가솔린 값이 너무너무 비싸지니까 세금 보고할 때 마일리지 계산하는 것 있잖아요. 표준 마일리지 비율을 마일당 4센트를 또 인상했습니다. 1월 달에도 인상했었어요. 2.5센트. 보통 그 국세청이 마일리지 인상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번에 벌써 2번을 한 겁니다.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지금 6월 10일이네요. 2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제 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가을에 보통 이제 가을에 한 번 정도 마일리지 요금을 업데이트, 이게 업데이트죠. 이런 때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이렇게 1월에도 하고 6월에도 하고 아주 그 드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해서 결국은 4센트가 또 인상된다 하면은 마일당 65.5센트 정도가 되고요. 그 밖에도 뭐 자선단체 또 무슨 뭐 이 그 퇴역 군인에 대한 그런 것은 또다시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CPA와 함께 상의를 하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플레이션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이 그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큰 영향을 주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대비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오늘 나온 보고서의 요점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용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어제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역할 같은 것을 규명해 나가는 그 작업이 의사당 폭동 사건 공개 청문회 1회의 초점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본인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 도대체 실제적으로는 유권자이신 여러분들께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마지막 광고 들으니까 게리 센터가
한인타운, 이제 한인들이 그만큼 숫자도 많아지고 여러 그 문화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준도 높고 문화적인 수준 하니까 뭔가 주말에 와서 저희 회사 앞이네요. 행사를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내일이죠.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대학교 어떤 대학교를 어떤 형태의 그림을 가지고 입학 준비를 해야지 되는가 하는 첫 번째 저희 교육 웹으로 하는 실제로 만나서 하는 게 아닌 웹이나 웹 세미나에서 웨비나가 열리죠.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도 풀어드릴 테고요. 그래서 사전 등록을 하셔야지 됩니다. 게리센터 그리고 나서 뭐 일요일에 게리센터가 하는 뭔가를 참여를 하셔도 되겠네요. 한국일보 보시면 중간쯤 내려가면 네모난 박스가 있고 클릭하시면 거기에 뭐 이름, 학년 이런 거 뭐 다 한글로 다 설명이 돼 있어서 쓰고 저 동의합니다 하는데 딱 하고 마지막 서밋 딱 이렇게 하면은 제출하시면은 어디로 가야지 되는가 링크가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주 좋은 이벤트가 있네요. 내일과 모레. 자, 어제 있었던 첫 번째 의사당 그 폭동 사건 청문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먼저 쿠데타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본격적으로 쿠데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당선이 된 대통령의 당선을 거부하고 합법이 아니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그 같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하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뭐 단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이미 그 시기는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것은 공화당이 어머 이게 어때서 그 사람들 관광객들이던데 좋은 사람들이던데 이렇게 대통령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공화당의 무슨 뭐 하원 원내대표까지 얘기하는 한 절대로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정치 담론이라고 팍스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팍스를 통해서 뉴스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고 지지하고 표를 찍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믿죠. 공화당이 60%가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돌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갭을 조금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이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선거로 당선이 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더 많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여론의 갭을 줄인다고 할까요? 가장 중요하게는요. 지금 그 펜실베니아가 아니고 미시건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미시건은 8월 2일 날 예비 선거인데 계속 이거 뭐 부정선거였다 주장하거든요. 결국은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개입을 하고 현장에 가고 한 것으로 어제 체포가 됐습니다. 적어도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는 예비선거가 치러졌지만 아직 예비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곳도 있고 예비선거에서 그 같은 주장을 하는 후보도 여러 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선에서 당선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예비선거에서 그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식적으로 볼 때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우리 집이 만약에 여러 채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세컨홈도 있고 뭐 어디 시골 지역에 아주 싸고 평화로운 그런 뭐 별장이 있고 집 1년 365일 가운데 뭐 350일 이상을 사는 집이 있고 한다고 할 때 그 집에 갑자기 그냥 폭도들이 들어와서 네가 이 집 주인이 아니야 뭐 앞으로는 이 집을 내놔야지 되겠어 하고 총을 들고 뭐 칼을 들고 집을 막 부수고 들어오는 거예요. 유리창을.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다치고 그 집주인을 뭐 내가 여기 집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저 사람이 집주인이야 하고 합법적으로 해주려는 사람 마이크 펜스 교수형에 처하겠어 해보세요. 경찰이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주택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상징의 그 신성한 곳인 의사당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거 인증을 막으려고 막 경찰관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소화기 때문에 다치고 숨지고 한 시위대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의사당 습격이죠. 가정집 습격보다도 더 심각한 의사당 습격인데 훔친 선거다라는 거짓말로
그런 공화당의 선거 관리자들이 아무리 깨끗한 선거였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지하는 팍스의 션 해니티, 팍스의 로라 잉그램, 팍스의 터커 칼슨,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의 와이프가 또 굉장히 앞장을 섰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 결국은 여론, 아직도 너무나 깊이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론을 조금 줄이게, 전반적으로 공화당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의사당 사건은 20%가 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시도다. 그리고 40%는 선거 사기라는 주장은, 그리고 선거라는 것이 뭐 3억 명이 넘는 국가에서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약간의 그 오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뭐 대한항공 비행기에 표를 실어가지고 와서 애리조나에 뿌렸다던가 이런 뭐 시트에다가 표를, 가짜 표를 넣어서 말도 되지도 않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을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 증인들이 출석을 하고 증거 자료를 어제 보여줌으로써 그 폭을 조금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역사적인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공화당의 정책 위반자들이 저 관광이었어, 합법적인 시위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의사당 사건 이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공화당이 뭉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적어도 줄이거나 소수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의사당 그것이고요. 현재 리즈 체니 이번 그 조사위원이었던 공화당의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들어보시면요. 끝났네요. 네, 그런 것이고 해서 공화당의 리즈 체니나 뭐 아담 킨징얼 같이 공격받는 사람, 이거 부정선거가 아니었어, 이런 공격받는 사람에 대한 공격을 줄일 수도 있고, 이제 미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낙태에 대해서, 총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를 다 통일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사람 생명과 관련이 있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여론 형성이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하는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그 의견이 틀렸다라고 딱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당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건 쿠데타다라고 보면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공화당이 아직도 그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정당한 승자, 위너가 집권해야지 된다는데 동의하지 않고, 이거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낙태나 총기 규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과, 선거가 그럼 나올 때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저거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음모 부정선거다 하는 음모에 의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준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의사당 폭력 사건이고 폭동이고, 그것을 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가, 일반에 알려진 것보다 많이 개입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게 의회 조사단의 이제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어제 보니까 많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그거 가짜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라고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의사당 경관이, 여성 경관이 그 캐롤라인 에드워즈 다친 사람이에요. 본인들은 폭도에 대응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당 경관 여러분들 뭐 관광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안내하고 친절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총 들고 칼 들고 막 바리케이트를 몸으로 무너뜨리고 오는 사람의 대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막 체류가스 들고들 다니고 해서 이 경관도 넘어져서 수습을 하고 다치고 일어나 보니까 피에 미끄러져 있고,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얘기를 했고,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은 그 전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극우적인 그룹의 미팅에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장에서의 언어와 주장과 구호는 상당히 정말 그 삭막했다 하는 그런 것, 아주 그 폭력적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옥처럼 싸우라고 했잖아요. 헬처럼 싸우라고 했고, 그런데 나중에 지금 그
주변의 그 보좌진들이 의회에 비공개로 증언한 것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도들이 할 일을 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서 이거 이제까지 대통령께서 잘하신 것도 많은데 이 일로 빛이 발해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서 해산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자문들에게 소리 쳤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펜스를 교수형에 처하라. 이 같은 복장이 maybe that's 옳은 아이디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덧붙였다는 얘기인데 그 교수형에 처해질만 하다. 우리가 deserve to 뭐 하잖아요. 펜스 부통령 교수형에 처해질만 하지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어제의 청문회의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는 다릅니다. 뒤에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쫓겨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선거 전까지 몇 개월 전까지도 좋은 사이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이거 부정선거라고 하고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고 하니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그거 헛소리다 미친 소리다 라고 얘기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 이방카의 그 비공개 청문회의 클립도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나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말을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이방카도 믿고 윌리엄 바도 이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부정선거야라는 것이 거짓 주장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공화당은 왜 그러느냐. 백악관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대통령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겁니다. 기본이 없는 행정이었다. 사위인 자레드 쿠시너, 딸인 이방카 트럼프. 그러면서 두 사람 다 대통령 자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폭도들 얘기도 어제 비디오로 많이 나왔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우리에게 본인에게 투표해달라고 했고 우리는 투표를 했고 그런데 그 표가 나의 표가 잘못됐다고 여기에 모이라고 해서 그래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위군을 투입을 해서 결국은 이 수습을 하게 된 게 방위군 투입도 대통령이 명령한 게 아니다. 어찌하여 부통령이 명령을 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뉴욕타임즈의 피터 베이커 기자 이분은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난 5명의 대통령은 바뀌어도 기자들은 안 바뀌잖아요. 백악관 출입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나쁜 불량한 그런 대통령일 뿐만이 아니라 독재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그 묘사를 했고요. 팍스뉴스는 어제 청문회를 라이브로 방영하지 않았습니다. 터커 칼슨은 의사당 폭동 사건은 잊혀질 만한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해 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연방수사국이 공화당의 미시건 주지사 후보 체포됐던 그 사람 라이언 켈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초당적인 그룹이 상원의 그룹이 선거 개표법을 조금 업데이트를 했는데 부통령이 그 결과를 절대로 지금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더 그 선거인단이 각 주에서 다 이제 계산을 해서 보내잖아요. 의회로 보내면 부통령은 그냥 발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것을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못 박아두는 그런 안을 지금 마련을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 공격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이었다. 라고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어제 의사당 청문회 그때부터 오늘 아침까지 지금 뭐 한두 개 더 보태졌을지도 모르겠네요. 9번이나 올렸습니다. 윌리엄 바가 그 사람 겁쟁이야. 약하고 겁에 질린 법무장관이었지. 하고 의사당 그 위원회에서 어제 나온 그 공개 청문회 자료 같은 것을 다 페이크라고 가짜라고 하고 내 딸 이방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방카는 선거 결과를 보거나 뭐 그것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거나 이러는 데 관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뭐 이런 그리고 나는 마이크 펜스를 교수형에 처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말할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타가 되려는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의회에 나가서 위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겠습니다. 감옥에 가죠. 의회에서 연방의회에서 위증을 했으니까 그런 것에 선서를 하고 한 말입니다. 두 사람들 가운데서 두 그룹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 대 그렇게 증언을 한 사람 가운데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리즈 체니 공화당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탄핵표를 던졌고 이후에 민주당의 7명 의원들과 함께 역사는 제대로 흘러가야지 된다.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이 뭐 10년 뒤, 20년 뒤에 이 같은 역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공화당이 하원이 되면은 이거 완전히 거의 없어질지도 모르지만요. 그런 것에 중요한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것을 영국의 가디언은 미국의 의사당 그 청문회를 정치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딱 그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협인 어제 이코노미스트도 지적을 한 거죠. 아직도 계속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은 또 다음에도 마음에 안 들면 부정선거다 하고 합법적인 것을 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계속 남아있는 위협을 막기 위한 저는 아주 냉정하고 완전한 기록을 해야지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했고요. 리즈 체니는 트럼프 공화당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트럼프는 사라지는 날이 온다. 여러 의미죠. 트럼프는 사라지는 날이 온다. 그러나 트럼프는 사라져도 그때 당신들의 그 5.5명은 남아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미주 그 정상회의 때문에 피해본 사람입니다. 퇴근할 때 그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컨벤션 센터보다 한참 북쪽인데도 얼마나 교통 통제를 하든지요. 바보처럼 제가 그 전날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그 길을 가면서 한 번도 그렇게 정체된 적이 없었는데 엄청 오래 기다려서 그 순간에 내일은 내가 여기로 안 와야지 했는데 어제 또 그 길로 간 거예요. 미주 정상회의가 미국의 무슨 뭐 산업 활성화 이런 것 얘기하고 이왕이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거래해 주세요 하는 것을 대통령도 많은 전문가들이 상공회의소에서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공회의소에서 어디 가면은 우리 선물을 주죠. 선물 바구니를 블루 색깔에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뭐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많이 주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안경, 선글라스도 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던가요? 선글라스 말고 또 뭐가 물병 요즘 많이 있는 물병 같은 것을 주는데 밑에 이렇게 보니까 Made in China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매체든가요? 어느 가디언이네요. 가디언이 그 상공회의소가 만든 선물 기념품이라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답변을 하지 않더라. 그만큼 이제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중국이 무슨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 정치적으로 뭐 독재다 아니다 상관없이 많은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미국이 지금 그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거죠. 걷어내지 못하는 거고. 다만 이제 이민 이슈에 대해서는 남미, 중미, 또 북미, 미국 다 같이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협의 정도는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그 어떠한 그 산업 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만들어 놓은 선물 바구니에 선물 그 가방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이 있다는 건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어차피 제조업을 그 중국 쪽에 줬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뭐 5G, 테크놀로지 아니면 친환경 이런 것이라도 확실하게 정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보여준 미주 정상회의였습니다.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연방 하원에서 총기 규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잖아요. 이 안도 역시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레드 플래그 법, 이미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다른 주들에서 20개의 주가 넘는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총 갖고 있는데 위험해 하면은 일정 수준 법원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다른 뭐 의사라든가 누군가가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총을 빼앗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걸 통일해서 연방법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찬성 224 반대 202로 통과됐습니다. 극단적인 위험 방지 법안 이렇게 이름이 붙였는데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5명만이 찬성을 했습니다. 어제 또 다른 뭐 탄창을 뭐 15발 이상 못 사게 하고 또 반자동 소총은
21살이나 돼야지 살 수 있다 하는 것에 똑같은 결과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은 5명만 레드 플래그 법에도 찬성을 했고 영킴 의원, 미셸 스틸 의원은 어제의 총기 규제안에도 반대했고 그제의 총기 규제안 둘 다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뭐 뉴저지주의 앤디 김이라든가 워싱턴주의 메릴린 그 스트릭랜드 의원 2명의 민주당 의원은 그제의 총기 규제안에도 어제의 총기 규제안에도 찬성을 했습니다. 질병통제국이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네요. 오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반드시 코비드 19에 대해서 음성 반응이어야지 된다는 그 의무 조항을 없앤답니다. 미국에서 지금 여러 관광협회 또 항공사 등등에서 로비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미국만 강하게 하면 미국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다른 곳에 간다. 우리가 수입이 줄어든다. 뭐 이런 한 260군데 이상의 조직에서 로비를 그동안 확실하게 해왔고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무슨 뭐 호텔, 월트 디즈니, 뭐 미국 상공회의소, 여행협회 등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외국에서 올 때, 한국에서 오실 때도 네거티브가 필수는 아닌 것으로 시행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18세기에 뭐 러시아의 소련의 첫 번째 자르, 대제, 황제, 뭐 대제, 피터 대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본인을 비유를 했습니다. 이 피터 대제가 탄신일이 한 350년이 돼서 러시아가 문화 역사가 굉장히 깊잖아요. 특별히 마련한 그런 박물관에서 젊은 기업인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엇이냐면 그 과거에 레닌그라드라고 부른요. 세인트 피터스버그, 그 상트 페테르부르크 그곳이 바로 그 피터 대제가 점령한 땅에 그것을 세웠다. 그 도시를 과거에 레닌그라드를 세웠다. 근데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레닌그라드, 세인트 피터스버그 태생이잖아요. 본인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거기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그 역사적인 의무를 가지고 피터 대제와 마찬가지로 발틱 해안을 정복한 것이요. 그런데 이제 하나 여기서 역사적인 완전히 다른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뉴스하는 사람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케이스를 보면은 발틱 해안에서 딱 레닌그라드를 세우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제국이 그 유럽 쪽으로 창문을 연 거죠. 윈도우를 활짝 열었다. 그게 그 대제의 위대한 업적인데 지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유럽과의 문을 윈도우를 닫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가. 더군다나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말도 잘하고 말도 오래 잘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뭐 12살, 11살 이런 애들부터 이번처럼 이렇게 기업하는 그런 사람들 하는 거죠. 아무튼 초대 황제인 피터 그런 본인과 똑같이 18세기에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게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완전히 우크라이나의 탄약은 떨어져서 서방 세계에서 그 탄약을 줘야지만 지금 그 싸울 수 있거든요. 워낙에 그 화력이 강한 러시아의 그 포병 전쟁인데 15대 1 정도 된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하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엉키잖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지내지 마세요. 오늘 강혜신이었습니다.